네, 안녕하세요. 백사를 읽어주는 남자 킬리만입니다. 오늘은 벡트의 경쟁사 LXX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의 모회사 ICE가 출자를 해서 만든 회사가 벡트입니다. 그리고 나스닥은 LXX에 투자를 합니다. 벡트 거래소에 대한 정리는 이전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 오늘은 LXX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은 개인 투자자입니다. 타인에게 투자를 권유하지 않으며 권유할 능력도 없습니다. 본인이 학습한 내용을 공유하고 건강한 블록체인 생태계를 이루고자 함이오니 하나의 의견으로 참고하시고 투자는 본인 스스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나스닥과 뉴욕 증권 거래소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은 글로벌 시가총액의 전체 20%를 차지할 정도로 큰 증권 거래소입니다. 총 3,500 기업이 상장되어 있네요. 그러면은 뉴욕 증권 거래소의 규모는 어느 정도 될까요? 나스닥보다 클까요? 아니면 작을까요? 뉴욕 증권 거래소는 글로벌 시가총액의 전체 40%를 차지하는 매우 큰 증권 거래소입니다. 초기에 나스닥은 뉴욕 증권 거래소에 아예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작았습니다. 하지만 상장된 기술 기업들이 성장하면서 상황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기업들은 아마존,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넷플릭스, 테슬라, 그리고 스타벅스입니다. 상장 당시에는 아예 인정받지 못했던 이 기업들이 성장하면서 나스닥은 혁신, 기술, 인터넷, 스타트업, 실리콘밸리, 신성장이라는 단어와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뉴욕 거래소도 트위터와 알리바바, 스냅챗을 상장을 했습니다. 나스닥에서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들 중에서 기술 위주의 테크 기업들의 시총이 60%입니다. 아마존까지 포함하면 75%에 해당되고요. 반면에 뉴욕 증권 거래소는 테크 회사 비중이 4.77%에 불과합니다. 인터넷과 소프트웨어라는 기술력이 있는 기업, 즉 테크 시장에서는 완전히 나스닥이 승리를 한 것이죠. 이런 두 개의 라이벌 기업이 미래의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 연구하고 도전하기 위해서 찾은 미래의 먹거리가 바로 디지털 자산입니다. 그래서 뉴욕 증권 거래소의 모회사인 ICE는 벡트 거래소를 출시하게 되고 나스닥에서는 LXX에 투자하게 되는 것입니다. 뉴욕 증권 거래소와 나스닥을 합치면 글로벌 시가총액의 60%가 해당됩니다. 어쩌면 이들마저도 속고 있는 것일 수도 있죠. 아니면 이런 회사가 분석해서 만든 미래의 먹거리, 디지털 자산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준비해야 하는 것일까요? 자, 이번에는 나스닥의 CEO 아데나 프리드먼이 링크드인에 기고한 글을 가져와 봤습니다. 혁신과 붕괴의 새로운 장이 2019년에 쓰여질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2019년도 1월 21일날 작성을 했고요. 이 글의 일부를 보면은 크립토 커런시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통화는 여전히 미래의 글로벌 통화일 수 있습니다. 혁신은 꾸준하고 지속 가능한 상업적 진보와 경제적 원단, 예를 들어서 인터넷처럼 통합에 이은 실질적 유용성을 찾습니다. 본 발명은 교환 매체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광범위한 채택, 상업적 응용을 달성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가장 정교한 글로벌 투자자들이 디지털 화폐로 쏟아부은 엄청난 금액을 무시하기는 어렵습니다. 발명 그 자체는 천재성과 창조성에 대한 엄청난 시연이며 우리 경제에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실용적인 유형 성과보다 안정적인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두 가지 핵심 요소는 거버넌스와 규제 명확성입니다. 둘 다 분권적이고 통치할 수 없는 글로벌 통화라는 원래 의도와는 반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류와 마찬가지로 투명성과 공정성이 신뢰의 열쇠이며 어떤 수준의 감독과 규제가 없다면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수준의 명확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여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스닥은 크립토커런시가 무역 매칭, 청산, 거래 무결성을 위한 기술을 개시 교류에 제공함으로써 투자자의 신뢰를 얻도록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크립토커런시 기관인 에릭스X에 투자했습니다. 크립토커런시의 또 다른 기반이 될 것이지만 우리는 디지털 통화가 미래의 역할을 할 것이라 믿습니다. 그 영향의 정도는 규제의 진화와 광범위한 제도적 채택에 달려 있습니다. 나스닥의 대표 아데나 프리드먼은 암호화폐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모두 파악하고 있고 거버넌스와 규제 명확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에릭스X에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통화가 미래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규제의 진화와 제도적 채택을 강조하였습니다. 소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에릭스X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릭스X는 올해 상반기 2009년도 상반기에는 현물 거래를 목표로 하고 있고 하반기에 가서 선물 거래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에릭스X도 벡트와 마찬가지로 현물 인수도 방식을 채택할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거래 암호화 화폐는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이 네 가지라고 명시를 하였습니다. 벡트는 비트코인 한 가지였고 그리고 대표 벡트 거래소 대표 인터뷰에 의하면은 차후에 가서 이 거래되는 코인의 암호화폐의 종류를 늘린다고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에릭스X는 투자사로부터 2,750만 달러의 자금 조달에 성공했습니다. 벡트에 비교하면 한 6분의 1 정도 되는 기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50개 주마다 개별 라이센스를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에릭스X 파트너사를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나스닥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피델리티 같은 경우는 7조 달러 이상의 자산을 관리해주는 미국 투자 회사입니다. 그리고 우지안이 있는 비트메인, 비트코인 캐시 ABC 진영이겠죠. 그리고 컨센시스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의 파운데이션 공동 창립자인 조센 루빈이 CEO로 있는 곳입니다. 최근에 에릭스X 이사회에 추가로 들어가신 분입니다. 그리고 TD 어메리트레이드 이곳 같은 경우는 미국 퇴직연금 401k를 취급하고 있는 운영사입니다. 401k라고 하면은 하나로 따지면 한 6,800조 원? 한국 1년 예산이 400조니까 한 17배에 해당되는 금액을 취급하고 있는 것이고요. 벡트 홈페이지에서도 언급되는 것처럼 큰 투자사들이 항상 노리고 있는 자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판테라도 보이네요. 판테라는 벡트에도 투자한 회사입니다. 자, 에릭스X는 2010년 7월 달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만 했을 때도 현금 결제형 수합 선물을 제공을 해주던 곳이고요. 그리고 2017년 3분기에 와서 디지털 자산에 중점하자고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사업을 계속적으로 하려고 준비를 해왔고 2019년도 1분기에는 CFTC에서 DCO 승인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DCO는 파생상품, 청산소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2019년 2, 4분기 후반기에는 선물 계약을 이때부터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CFTC에서 승인이 나야지 진행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내용들은 지금 LSX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내용인데, 여기서도 한 포인트로 중요시 생각하는 게 바로 이 규제입니다. 이 규제 안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 하고 있고, 그리고 LSX는 개별주의 규제 승인을 획득하여 50개 이상의 주에서 그리고 미국 영토에 있는 고객이 거래소에 직접 통화를 보내고 현물 시장에서 디지털 자산을 교환할 수 있게 한다 하고, 50개 주 이상에서 거래할 수 있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고 합니다. 자, 이상으로 짧게 LXX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전세계 시가총액 20%를 다루고 있는 나스닥과 전세계 시가총액 40%를 다루고 있는 뉴욕 증권 거래소가 왜 암호화폐 시장에 뛰어들려고 할까요? 이들은 도대체 왜 규제를 지키고 라이센스 획득에 열을 올리고 있을까요? 바로 미래 먹거리를 놓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수많은 거래소들이 있는데,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래소와 한탕 해먹으려고 하는 거래소로 나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가까운 미래에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은 거래소들은 도태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힘든 시장 상황입니다. 힘들수록 큰 회사들의 움직임을 계속 관찰하고 개미로서 본인이 투자한 자금의 성격에 맞게 대응 전략을 수립해 나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모두 용기 잃지 마시고 명절에 가족들 앞에서 웃음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돈을 벌려는 목적은 가족들과 행복을 누리기 위한 것입니다. 잠시 투자는 잊어버리시고 명절 동안 행복한 추억 하나씩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